네,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제가 일본 나이로 만 30살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진작에 이제 30살이 넘어서 31살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만 나이로 세니까 이제 생일이 지나서 이제 만으로 3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20대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30대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2에서 숫자가 3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들었어요. 제 인생을 좀 되돌아봤어요. 이제 20살 때, 한국 나이로 20살 때 처음에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교 입학을 해서 완전 이제 그때 새로운 세상을 만났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 나이가 30살이 되었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또 이제 적응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본이라는 이 타지 생활에 적응을 해서 이제 몸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 게 참 감사하죠. 또 이제 제가 이제 제 밥벌이를 스스로 하면서 또 이제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이제 제 자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이 참 감사하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죠. 이제 사실 제 나이대에 아직 취업을 못 했거나 아니면은 뭐 알바를 전전하거나 또 이제 정사원으로 취직을 한 게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이나 아니면은 또 인턴 사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전긍긍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죠. 이제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제 일본에서는 보통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가 일본 나이로 치면은 뭐 23? 이 정도거든요. 한국 나이로 치면 24살? 그쵸, 이제 20살, 20살 들어 24살 졸업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남자, 여자 다 똑같죠. 왜냐면은 일본은 군대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정말 늦어도 막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뭐 아니면 대학교에서 1년 유년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해도 뭐 26살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직장을 취업을 해서 사회인이 된 그 시점이에요. 26살 일본 나이로.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취업이 늦어진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어떤 기업에 들어간다 했을 때 나이가 30살이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유통기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30살이. 즉 이제 30살이 넘어가서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회사에서 뽑아주질 않는다. 아니면은 신입사원 어디 들어가기 힘들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이제 심지어는 이 이직, 전직의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보통 이제 25살이면 보통 다 취업을 해서 이제 보통 나이로 칠게요. 학부를 졸업하면 이제 23살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5년, 3년, 5년, 6년, 7년, 30살 되면 7년 차죠. 7년 차에 이제 이직을 한다. 6년 차. 어느 정도 이제 주니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 6년 차쯤에 전직을 한다, 이직을 한다. 하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 지나버리면은 또 이제 전직하는 새로운 회사에서는 또 이제 그 사람을 좀 뽑아주기가 힘들다라는 게 그런 이제 전직의 이직의 유통기한이 30이라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30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회사에서 잘 안 뽑아준다는 게 이제 흔히 일본에서 이제 그게 통설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죠. 한국은 왜냐면은 워낙 이제 지금 취업도 힘들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30살이 넘어서 이제 취업을 하는 일도 종종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30살이 유통기한이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냐? 네,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해요. 사실 이과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예요. 이과는 예를 들면은 석사로 진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박사학위를 또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살이 넘어서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받아주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워낙 이과는 이제 구인이 많죠. 구직자 대비 구인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취업은 가능해요. 30살이 넘어도.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보통 단순히 그런 어떠한 내가 이제 석박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했다거나 뭔가 이제 다른 경험을 했다거나 어떤 이제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단순히 그냥 뭐 알바만 했다던가 뭐 해서 30살이 이제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제 채용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채용할 만한 그 이유가 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스펙의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이만 달라요. 한 사람은 25살, 한 사람은 31살.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젊고 머리 회전이 좀 빠를 것 같은 그런 이제 25살 같은 그런 젊은 인원을 채용하는 게 보통 기업이 하는 일이죠. 실제로 이제 제가 30살이 되어보고 나니까 제가 이제 입사 초기 당시에 제가 이제 26, 27이었을 때 그때 그 체력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체력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때는 뭔가 이제 밤새서도 막 일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잠깐 할 수 있어도 그걸 막 이제 매일 한다거나 막 잔업을 막 80시간, 100시간씩 한다거나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사실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뭔가 제 체력적으로. 다만 이제 3년 반이라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머리 회전이나 일 처리 같은 거는 훨씬 능숙하고 빨라졌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회사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일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 처리가 좋아지고 머리 회전이 빨라진 거지. 이 시간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그 26살의 저와 30살의 저는 똑같은 이 머리 회전의 일 처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체력만 제가 좀 더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나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30세 이전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은 그 평생 실업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일본에서는 로스터 제네레이션이라고 그 로스제네라고 많이 하는데 이 로스터 제네레이션이라는 그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가 이제 현재 그 한국의 지금 이제 제 나이대의 세대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분위기예요. 일본에서는 이제 버블 거품 경제가 있었죠. 버블 거품 경제가 이제 80년대 말 89년, 90년, 91년까지 버블 경제 호황이 있고 그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그 버블의 기업의 붕괴가 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98년 거기다 플러스 이제 IMF 아시아 통화 위기가 왔죠. 그런 아시아 통화 위기가 오면서 기업들이 이제 막 도산을 막 하면서 경기가 그때 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채용을 하는 게 급격하게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구하는 구직자는 그때 당시에 그 베이비 붐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가 일본의 그 고도 산업 성장 시대에 그때 그 아버지 세대의 그 베이비 붐 그때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때 당시 이제 베이비 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향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20대인 세대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20대가 아니라 30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은 스펙의 같은 조건에 20대인 그 완전 이제 대학을 졸업한 파릇파릇한 그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로스 제네레이션은 일용직이나 아니면은 파트타임 잡이나 뭐 정말 알바나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그냥 그런 일들만 전전하면서 30대가 돼버렸으니까 어떤 전문적인 스킬이나 지식이 없이 그대로 나이만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현재까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상태인 사람 혹은 이제 뭐 아예 이제 실직을 하고 이제 구직을 아예 단념을 해서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로스 제네레이션, 로스 제네 그 잃어버린 세대의 그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40대가 넘어서 50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나이가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취업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생각이 있고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예를 들면 그만두고 그 꿈이나 뭔가 다른 거를 찾아서 뭔가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20대의 취직이라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그게 그 이력서가 그 꼬리표가 계속 그 달라붙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달라붙게 돼요. 그러니까 그 20대에 내가 이제 취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직장 생활 경험을 하고 2년, 3년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간다든지 뭐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일을 시도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걸 하고 나서 만약에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다시 이제 직장 그런 그 취업으로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게 복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엄청 수월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 취직 경험이 아예 제로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막 뭔가를 시도를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런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그 난이도와 여러분이 한 번 20대 때 그 직장 생활 경험을 했던 그 경험치가 있으면은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난이도가 훨씬 이제 그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20대 때 이제 직장 생활을 경험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재취업을 뭔가 다른 일을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아니면은 다시 이제 재취업을 원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재취업을 하는 것이 난이도가 훨씬 그게 쉬워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20대 때 나이가 한 살이 좀 어렸을 때 이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경험을 쌓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자, 그러면 그래 말하는 건 좋은데 이미 나는 이제 30살에 근접해 있어요. 이미 제 또래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미 넘어버렸거나 30살 넘어버려서 아니면 혹은 이제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가서 취직할 때쯤이면은 30살이 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취업을 도전해야 하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일본에 대한 얘기예요. 일본에 대한 한국은 또 이제 완전 케이스가 다르니까 일본에 대한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번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일본 취업이나 아니면 일본 유학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젠진이었습니다. 또 봐요. 짠해.